경제야, 요전에 여기까지 배웠지? 예. 이게 요전 시간에 말이야, 이거 얘기하면서 이게 무슨 뭐 물리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뭐였죠? 복습 안 하셨구만. 저한테 질문하신 본시에 안 들어왔다고? 아니 저한테 질문하신지 뭐. 그럼 정식으로 다시 질문할게요. 요전 시간에 말이야, 이 커뮤니케이터 릴레이션에서부터 해가지고 뭐 뒤지고 복구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느냐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 이게 물리적인 의미가 뭔가? 물리적인 의미가 뭔가 있다. 유인은 뭐였느냐 하면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펑션인데 아이겐 밸류가 2였단 말이야. 그리고 그 사실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쭈물럭쭈물럭 하니까 요거까지 나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게 요 A라는 게 오퍼레이터인데 A에다가 UE를 한 이게 펑션에다가 오퍼레이션을 해서 다시 어떤 펑션이 나왔는데 그 펑션이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펑션이더라. 그렇잖아. 지금 H에다가 펑션 했더니 콘스탄트에다가 펑션이 나오니까 이게 A에다가 U를 한 게 이게 펑션인데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펑션이 되고, 그런데 아이겐 밸류가 얼마가 나오는 거야? 아이겐 밸류가 E-HW더라. 이게 이른바 뭐냐면 A라는 것을 아이겐 펑션에다가 에너지 E인 아이겐 펑션에다 오퍼레이션 하면 새로운 아이겐 펑션이 나오는데 아이겐 밸류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E-H 오메가가 되더라. 이게 다시 뭐냐면 이게 다시 아이겐 펑션이에요. 그러면 A라는 게 뭐냐? UE가 이게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펑션인데 아이겐 밸류가 어떻게 되느냐면 E-H 오메가니까 이 오퍼레이터는 뭐냐면 에너지를 로링하는 그런 오퍼레이터다. 이게 아이겐 펑션에다가 A를 오퍼레이션하면 다시 아이겐 펑션이 나오는데 에너지가 낮은 에너지가 그런 오퍼레이터가 나오더라. 이 A를 뭐냐면은 A라는 거를 에너지를 로링한다 그래서 로링 오퍼레이터라고 이제 내가 지금 얘기했는데 에너지 오퍼레이터인데 에너지 오퍼레이터가 아니라 오퍼레이터인데 에너지를 로링하는 그런 오퍼레이터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A 플러스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올려주는 그런 오퍼레이터더라 하는 얘기예요. 에너지를 올려주고 에너지를 내려주는데 에너지가 그때 에너지 코스트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H가 오메가만큼. 지금 우리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하고 있는데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에너지 아이겐 펑션 하다 구하면 뚜뚜뚜뚜뚜 하면은 에너지 높은 거 다 나오고 뚜뚜뚜뚜뚜 하면 에너지 낮은 게 나온다 이게. 그래서 그럼 이제 한번 보자. 에너지 로링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에너지 로링 오퍼레이터 에너지를 내리고 언제까지 내릴 수 있느냐? 그러면 에너지를 무작정 마이너스 인피니티까지 에너지를 내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는 게 뭐냐면 해밀토니안 이렇게 써놓고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거는 0보다 커요. 0 이상이야. 왜 그래? 해밀토니안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카이네틱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구성이 되어 있는데 카이네틱 에너지가 2n분의 p자수 0보다 큰 숫자예요. 그거 익스펙테이션 밸류 하면 0보다 큰 숫자 나올 거고 포텐셜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kx 자승이 되고 그것도 0보다 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익스펙테이션 밸류를 구해보면 어떠한 아이겐 펑션에 대해서도 0 이상이 돼요. 그런데 어떤 아이겐 펑션이 있어가지고 에너지를 내리고 무한히 에너지를 내릴 수 있으면 드디어 네가티브 인피니티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로링 오퍼레이터를 하다 보면 더 이상 로링
이 되지 않는 그런 스테이트가 나올 거다. 그런 스테이트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U0라고 해볼까?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가면 이게 얼마가 되느냐면 이게 다른 아이겐 펑션이 나오면 안 돼. 그지? 다른 아이겐 펑션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얼마가 돼야 되느냐면 이게 이제 0이 돼야 될 거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0이 안 되면 다른 아이겐 펑션이 나왔잖아. 에너지가 더 낮은 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저게 뭐냐면 저게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해밀토니안에다가 U0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A 대가의 A에다가 우리가 예전에 계산한 결과에 하면 H 오메가에다가 U0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면 요거 A 오퍼레이터에다가 U0를 하면 그라운드 스테이트니까 이게 얼마가 된다? 이게 제로가 되지, 그지? 그러니까 얼마가 되느냐 하면 2분의 1에다가 H바 오메가 이렇게 되더라. 에다가 U0 빼구나. U0 뭐 이렇게 되더라. 자, 그러면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는 2분의 1 H 오메가가 되더라. 우리 옛날에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를 어떻게 구했죠?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를 구할 때 계산했지. 무식한 방법으로 이렇게 미분 방정식을 풀었지. 그 무식한 방법이 이른바 뭐냐면 파셜 디퍼렌셜 이퀘이션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리즈 익스펜션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풀었거든. 근데 이제 우리는 머리를 써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자,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 다음에 포스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포스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그 포스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를 하고 싶으면 이게 포스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아니냐? 그럼 A 플러스라는 것은 뭐냐면 A 플러스라는 거는 오퍼레이터란 말이야. 미분하고 뭐 더하고 그러라는 그런 오퍼레이터예요. 자, 그래서 퍼스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구하고 세컨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구하고 서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를 계속 구할 수가 있어요. 한 번씩 할 때마다 에너지가 얼마만큼 올라간다? 하바 오메가만큼 올라간다. 그 요전에 하모니 오실레이터 풀었을 때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가 2분의 1 H 오메가, 퍼스트가 2분의 3, 2분의 5, 2분의 7, 그래서 일반적으로 M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었지, 그지? 네. 그게 이제 거기에 다 나온다, 이게. 노멀리제이션까지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하면 n번째 스테이트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거는 루트에 n 팩토리얼 이렇게 쓰고 이게 루트 h에다가 a에다가 이렇게 되면은 나오더라. 자, 이거 뭐 증명은 안 하지만 하고 싶은 사람 해요. 집에서. 앞에 노멀리제이션 컨디션 계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아, 그러면 우리 U0를 한번 구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아, 그래도 U0는 구해야지. 왜냐하면 U0를 구해야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을 계속할 거 아니야? 그 U0만 구하면 다 구한 거는 다름이 없거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그냥 집에 앉아서 그냥 미분만 자꾸만 하다 보면 답이 나온다. 자, 그러면 그라운드 스테이트라는 것은 뭐가 그라운드 스테이트냐면 이게 그라운드 스테이트니까 U0를 우리가 만약에 구한다 그러면 A를 다시 한번 써보자. 그러면 A는 뭐냐면 자, 이렇게 되더라. 야, 이거 뭐야? 이게 U0를 구하는데 P는 뭐냐면은 X를 미분하라는 뜻 아니에요? P는 I분의 H에다가 DX가 되니까 미분하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방정식이냐?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다 말이야. 자, 이 미분 방정식 요 2분의 M 오메가로 이렇게 지워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하하, 이렇게 쉬운 미분 방정식이 이제 나오더라.
자, 이 쉬운 미분 방식이 이제 어떻게 푸느냐. 이게 어떻게 하지, 이거, 요거를 이쪽으로 보내고, x를 저쪽으로 이제 보내고. 자, 그러면 x에다가 양변에다가 dx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플러스하기를 h바에 m 오메가 du0에 u0 이게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0 이렇게 나오겠네. 키지. 어린이 여러분 그렇죠. 예, 맞았어요. 자, 그럼 이게 콘스탄트는 이게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에 x자승이 되고 그 다음에 h바를 m 오메가를 한 다음에 로그의 u0 이렇게 되더라. 홍수아 그렇지? 예. 오늘 늦잠 잤니? 예. 축구하느라고. 자, 그러면 이게 U0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U0는 뭐야? U0는 자 이거 저쪽으로 보내고 U0는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2분의 1 x 자승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이런 찌끄러기 같은 게 이제 붙고 C는 뭘로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C는 그 익스포넨셜 앞에 붙어있던 그 상수로 들어가는 거지, 그지? 예.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어보면 UX가 어떻게 되느냐, U0가 C에다가 B에다가 이 C하고 이 C는 이제 다른 C야. 자, 이렇게 써놓고 M 오메가를 OH로 나눈 다음에 X자승이 이렇게 되더라. 자, 노멀라이즈까지 하면 여러분 이게 노멀라이즈 어떻게 하느냐면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인피니티까지 그 사이에 스타, U0의 스타에다가 이거 한 게 뭐가 되느냐면 1이 나오는 건데 자, 그 사이가 뭐냐면 이거니까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x자승은 적분한 거지, 그지?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x자승 적분하면 루트에 뭐가 나왔더라? 1분의 파이. 알파분의 파이가 뭐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알파분의 파이 그래서 이게 C가 얼마가 나오냐면 C가 M 오메가를 H바 파이로 나눈 것은 4분의 1로 해가지고 U0가 나왔어요. 자, U0가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다? 1도 아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그러면 A를 오퍼레이션 하면 0이 나오고 A 플러스를 오퍼레이션 하면 연속적으로 RR이 그런 거 그게 뭐냐면 이게 고구마 캐는 거하고 비슷해.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다니는 말이지. 끝없이 나오잖아, 그지? 이게 레이징 오퍼레이터는 고구마 캐는 거하고 똑같아. 한 놈만 커가지고 그냥 잡아다니면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 아니, 로링 오퍼레이터인지 모른다. 이게 잡아다니면 끝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안 나오잖아, 그지? 그라운드 스테이트까지 딱 하면은 말이지, 고구마 안 나오잖아, 그지? 하여간에 줄줄이 알알이 그냥 보물이 고구마가 그냥 막 튀어나온다 얘기야. 야, 우리 그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 풀지 않고 이렇게 푸니까 얼마나 세상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말이지. 멋있나. 그래서 인생은 살 재미가 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것들은 뭐냐면 이른바 슈레딩거 픽처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이 물리학을 기술하는데 슈레딩거 픽처라는 게 있고 하이젠버거 픽처라는 게 있고 다이선의 픽처라는 세 가지 방법으로 물리학을 기술하는데 이 책에서는 슈레딩거 픽처는 계속해서 끝까지 나오는데 하이젠버거 픽처를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이선 픽처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이젠버그 픽처로 세상을 한번 기술해 보겠다.
이 말이야. 우리 해밀토니안이 타임을 포함하지 않는 그런 해밀토니안이라 그러면 이게 해밀토니안이 타임을 포함하지 않으면 요거를 가만히 놔두고 푸사이를 이 동네에다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면 푸사이분의 d 푸사이가 h 아니야? 그러니까 푸사이는 어떻게 되냐면 익스포넨셜 함수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 이렇게 풀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해밀토니안이 뭐냐면 해밀토니안이 오퍼레이터예요. 오퍼레이터가 하늘로 갈 수도 있고 땅으로 갈 수도 있고 마음대로 갈 수 있어. 해밀토니안이 하늘로 가 있어요 지금. 오퍼레이터가 하늘로 가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해밀토니안 속에서 보면 미분하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 그게 하늘로 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가지고 이런 거에 지금 이런 함수가 있다. 어? 이게 뭐 도대체 이런 거 처음 보는가? 응? 이거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 이거 1 더하기 응? 한번 미분해라. 2 팩토리얼 분의 1에다가 2번 미분하라. 어려울 거 하나도 없지 뭐 그거. 응? 그런 뜻이야 이게. 그래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 진혁아 하나도 어려울 거 없지? 예. 양지역하게 재미가 들어가는 거지. 중간고사를 조금 못 봐서 그렇지. 자, 공부 열심히 해. 이게 팩토리얼이야. 응? 자, 이게 오퍼레이터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해밀토니안을 보면은 2번 미분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에 x자승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그지? 이거 해밀턴의 하모닉 오실레이터면은 말이야 1 더하기 지금 한 번이 뭐냐면 해밀토니안 하나에 x자승 들어가고 2 팩토리얼 분의 1에다가 그거 자승 들어가고 짜짜짜짜짜 이거라거든. 이거 또 이거 얼 필요가 없어요. 해밀토니안이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정리를 해줬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뭐냐? 올라간다는 게 뭐냐면 이거다라고 지금 정리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오퍼레이터를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expectation value를 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society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야. 준혁아, 왼쪽에다가 뭘 쓰면 좋겠니? 푸사이 키를 넣는 거야? 예, 푸사이 키인데 근데 요거를 넣으면 되겠지? 예. 그래 2에다가 i-iht에다가 오버 h 써놓고 푸사이 키로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지? 예. 컨주게이트 맞냐? 맞아? 틀려? 컨주게이트를 요거를 플러스 할까 마이너스를 할까? 이쪽을 플러스를 할까 마이너스를 할까? 준혁아 거기서는 마이너스고 이제 필요 뒤로 없을 것 넘어갈 땐 다시. 넘어가면 플러스지? 예. 그럼 알았어. 네? 와, 준혁이에서 공부 많이 하는구나. 야. 이렇게 되지 이거? 어? 혹시 이거 맞냐?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준호가 맞냐? 틀리냐? 네, 맞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지금 맞아요. 여기까지 아주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 슬슬슬슬. 이게 말이야. 왼쪽으로 있을 때 왼쪽은 그냥 쓰지만 이게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대가 붙어서 나오는 거지. 대가 붙어서. 예전에 했잖아. 대가 붙어서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대가를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하늘나라 동네에다 대가 붙인 거하고 똑같고 대가 붙일 때 해밀토니아는 뭐냐면 퍼미션 오퍼레이터니까 대가 붙여도 그냥 나오고 마이너스의 i인데 거기는 컴플렉스 콘주게이트 붙어서 나오는 거니까 플러스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 i 또 해밀토니아는 오퍼레이터예요. 자, 그러면 왼쪽하고 오른쪽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중간 과정을 보면 이게 중간 과정은 뭐냐면 A라는 거는 오퍼레이터 A 속에는 아까 하모니 오실레이터 오퍼레이터 A 속에는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시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시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놈은 시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t 이퀄 0일 때의 값하고 오퍼레이터하고 다 똑같은 오퍼레이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자 말이에요. 투사이 제로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AT 이렇게 써놓고 투사이 제로라고 쓰자. 이 전체를 AT라고 이렇게 써놓고 한번 사물을 한번 기술을 해보자. 양계약학을 기술하는데 우리가 어떤 기술이 있었느냐 하면 왼쪽의 기술 방법은 오퍼레이터를 넣고서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오퍼레이터를 넣고서 양쪽에다가 웨이브 펑션을 넣었어요. 웨이브 펑션은 어떤 웨이브 펑션이냐면 웨이브 펑션은 시간에 따라서 돌아가고 있는 웨이브 펑션이었단 말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있는 웨이브 펑션을 양쪽에다 놓고 가운데다 뭐를 넣느냐면 가운데다가 오퍼레이터를 하나를 넣는데 그 오퍼레이터는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오퍼레이터. 우리가 슈레딩거 픽처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렇게 기술하는 게 슈레딩거 픽처다 이거야. 익스펙테이션 밸류를 구하라 그러면 오퍼레이터 하나 넣고 양쪽에다가 웨이브 펑션 넣고 적분을 했잖아. 그지? 익스펙테이션 밸류를 구하라. 근데 웨이브 펑션은 어떻게 되냐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웨이브 펑션이었어. 근데 세상을 꼭 그렇게 봐야 되느냐? 세상을 한번 이렇게 보자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오퍼레이터 AT라는 거는 뭐냐면 오리지널리 이 오퍼레이터 자체는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은 오퍼레이터였는데 양쪽에다가 뭐를 해줬느냐 하면은 이런 익스포넨셜 이런 것들을 해서 이게 이른바 뭐냐면 타임 에볼루션 오퍼레이터예요. 타임 에볼루션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양쪽에다가 이니셜 웨이브 펑션을 한번 달아놓자. 그러면 세상을 기술하는데 이렇게 놓고서 가운데다가 타임 인디펜던트 오퍼레이터를 넣고서 웨이브 펑션이 변하면서 세상을 기술할 수도 있지만 세상을 기술하는데 웨이브 펑션 변하지 않고 오퍼레이터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게 해가지고 세상을 기술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게요. 세상을 기술 이게 무슨 픽처냐면 이른바 이게 하이젠버그 픽처예요. 그럼 이게 뭐가 좋으냐? 아이 좋지. 뭐가 좋아? 좋아요. 이 동네에서는 뭐냐면 웨이브 펑션이 있어. 웨이브 펑션이 있어가지고 웨이브 펑션이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한다. 그럼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웨이브 펑션을 이렇게 기술을 하려면 우리가 베이시스를 잡는데 베이시스를 이런 베이시스를 잡아도 되고 저런 베이시스를 잡아도 되고 아주 다양한 베이시스를 잡아가지고 베이시스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베이시스를 고민 안 해도 돼. 그냥 오퍼레이터만 가지고 가면 돼. 어떤 베이시스를 잡던 이니셜리 그놈이니까. 응? 이거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팽이를 돌린다. 팽이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팽이가 이렇게 돌아가잖아. 그치? 여러분들 팽이 돌아가는 거 역학 시간에 배웠잖아. 배웠어. 분명히 배웠어. 그지? 진혁아 배웠지? 아이 같은 게 아니고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딱 부러지게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습니다. 아 배웠어요. 그거 배울 때 어떻게 배웠니? 그거 배울 때 그냥 시스템에서도 한번 공부를 했지만 팽이 따라 돌아가는 그 시스템에서도 한번 풀어보기도 하고 그랬지. 그래서 뭐 코리올리스 포스크 뭐
이런 거 저런 거 3, 40년 전에 공부해서 다 까먹었지만 뭐 그런 거 다 기술을 하는데 우리가 시스템을 같이 따라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세상이 굉장히 간단해져요. 그러니까 로테이션 시스템 베이시스를 우리가 시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물을 기술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은데 그게 뭐냐면 이른바 지금 하이젠버그 픽처다 이게.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세상을 기술할 수도 있고 저렇게 슈레딩거 방정으로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여러분들 요거가 뭐냐면 요거 처음에는 의미가 뭔지 갸우뚱했는데 말이야. 그 의미가 이제 딱 나왔잖아. 그거는 푸사이 제로에다가 그거를 오퍼레이션 하니까 뭐가 나와요? t 시간 후에 웨이브 펑션이 나오지. 웨이브 펑션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거는 그것만 오퍼레이션을 딱 해주면 되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타임 에볼루션 오퍼레이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에볼루션 야 진화가 에볼루션 아니냐 혹시? 타임 에볼루션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는 타임 에볼루션 오퍼레이터를 하려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는 타임 에볼루션 하려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붙여야 돼요. 오퍼레이터의 타임 에볼루션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래서 오퍼레이터가 있어가지고 그것의 타임 에볼루션 오퍼레이터는 이렇게 되더라. 알겠죠 여러분?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하이젠버그 아저씨 있었고 슈레딩거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 말고 다른 아저씨 있다 그랬지. 다이손. 그 아저씨 이름 기억나는 사람? 다이손. 다이손. 다이손 아저씨는 또 뭘 했느냐? 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말이지. 다이손 아저씨는 어떻게 했느냐? 다이손 아저씨는 해밀토니안을 둘로 나눴어요. 다이손 아저씨는 해밀토니안은 카이네틱 파트하고 포텐셜 파트로 나눈 다음에 여기 해밀토니안은 둘로 나눠서 카이네틱하고는 왼쪽에다 놓고 포텐셜함을 중간으로 이렇게 돌려보면서 그런 픽처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재미난 픽처예요. 그거는 이 두 개를 다 돌릴 필요가 없어. 한 반만 돌리자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연을 기술한 다이손의 픽처를 뭐라고 하느냐면 인터랙션 픽처라고 해요. 인터랙션 픽처. 여러분들 만약에 언젠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볼 기회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하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하자. 어? 자, 이게 말이야. 타임 에볼루션까지 시킨 A라는 오퍼레이터는 그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자, 이거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시간에 대한 미분이 이 양쪽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앞쪽에 있는 익스포넨셜항이 있고 뒤에 있는 익스포넨셜항이 있고 그 두 군데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미분을 하면 앞쪽에서 한 거는 IH 이렇게 나오고 미분한 점을 자, 이렇게 나온다 할게요. 자, 그럼 뭐 계산 한 줄을 생략하고 말로 하겠어요. 그 해밀토니안하고 여기 있는 H가 뭐냐면 오퍼레이터예요. 오퍼레이터 H하고 익스포넨셜 안에 있는 익스포넨셜 이게 컴뮤트예요. 그냥 왔다 갔다. 왜냐하면 똑같은 거로 구성이 돼 있으면은 순서 바꿔도 그놈이 그놈이야. 그래서 그럼 요게 H로 들어가고 HA가 되지? 여기는 A에다가 H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A하고 H에 뭐가 되느냐면 컴퓨테이터가 되면서 A 양쪽에 뭐가 있느냐면 A 양쪽에 익스포넨셜이 또 들어가잖아, 그지? 네. 그지? 그지? 응? 멋있지 않아 이거? 뭐 별로 감흥이 없구만. 가슴이 막 찢어지는 듯한 그 기쁨을 느껴야 되는데 말이야. 응? 안 그래? 실망이 크구만. 가슴 혹시 찢어졌어? 알았어 그래. 그다음 예를 들어서 해밀토니안이 말이야. 하모닉 오실레이터인 경우에는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되더라? 하모닉 오실레이터인 경우에 이거를 다시 한번 써보자. 야, 여기다가 이거를 넣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뭐더라? A에다가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말이야. 이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커뮤테이터 릴레이션을 이용해가지고 보면 말이야. 커뮤테이터 릴레이션을 해가지고 보면 미분을 한번 하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자기 자신이 나오고 마이너스 I 오메가가 나오고 A 플러스인 경우에는 이게 I 오메가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거 뭐야 이게? 미분 방정식이야, 미분 방정식. 여러분들 지금 까무러치는 일들이 나오고 있는 거야. 이상하지? 이게 A가 뭐야? A가 오퍼레이터예요. A 속을 들여다보면 뭐가 나와? 미분하고 뭐 더하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 미분하고 더하고 하는 오퍼레이터의 디퍼렌셜 이퀘이션이야. 저런 거 처음 보지? 그지? 고명한 예. 어디 있어? 처음 보냐? 뭔가 이상하고 그래? 시뮬리 때 한번 봤던 것 같아? 영환아, 근데 말은 되냐? 오퍼레이터의 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말이 되니? 응? 뭔가 뭐 속은 듯한 느낌이 나고 뭐 그러지 않냐? 뭐 오퍼레이터가 막 하늘로 올라갔다 땅으로 내려갔다. 저거 오퍼레이터가 하늘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야. 분모로도 막 들어가. 응? 뭔가 속은 듯한 느낌 나지 않아? 뭐 이상하다는 느낌 나지 않아? 이 기운인데. 이 기운이요. 이구나. 저 속은 듯한 느낌 들지 않니? 이상하지 않아 지금? 이상하지? 아니 오퍼레이터가 오퍼레이터 우리가 뭐 공부는 좀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오퍼레이터가 조금 전에는 하늘로 올라갔지, 그지?
하늘로 올라갔잖아, 그지? 네. 그거는 좀 이해가 가지, 그래도. 네. 하늘로 올라간 건 이해가 가지. 근데 오퍼레이터의 미분 방정식이거든? 네. 오퍼레이터의 미분 방정식이야. 이게 뭐 좀 썩은 듯한 느낌이 드니?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정상계들을 아름답게 이렇게 달리들냐? 속은 듯한 느낌이. 속은 듯한 느낌이 들지, 그지? 나는 한 번도 세상에 거짓말 한 적이 없거든, 그지? 저 진짜야. 오퍼레이터 미분 방정식. 자, 우리 한번 우리 2학년을 대표로 해서 썩은 듯한 느낌이 드냐, 진짜 같냐? 오퍼레이터 미분 방정식이잖아, 그지? 오퍼레이터 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말이 되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말이 되기도 하고 말이 안 되기도 한다. 정훈아, 말이 되냐, 저게? 미분 방정식 푸는 것도 똑같아요. 미분 방정식 푸는 거 똑같이 푸느냐? 아니, 내가 질문했는데 왜 나는? 아니, 그러니까 일단 말이 되니까 이거를 물어본 거거든. 될 것 같지? 그렇대요, 말이 돼. 자, 그러면 얘가 오퍼레이터인데 말이야. 이거 오퍼레이터인데 이거를 풀어요. 응?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그냥 지나간다. 오늘 지금 빠른 것 같다. 많이 오는 것 같다고. 빨리. 정훈이가 드디어는 말이야 말이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냥 진행해요. 말이 돼 이거 말이 돼. 야 이거 뭐 야 이게 말이 되는 거 이게 이제 말이 된다 그랬어. 이게 오퍼레이터의 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된다 그랬어. 근데 미분 방정식 그 자기 자신을 미분하면 뭐가 나오지? 자기 자신을 미분해서 했는데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건 익스포넨셜 뭐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되고 이게 돼요. 속은 듯한 느낌이 들 거야. 근데 속았는지 안 속았는지는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아까 필기한 거 틀린 거 있는 것 같은데. 틀려냐? 머리가? 지우셨는데. 우리 이게 좀 이상한 거 지적할 때는 지우기 전에 하기. 뭐 조금 틀려도 뭐 마이너한 걸 거야. 전체 흐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자 그래서 자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PT가 어떻게 돼?
PT가 없어지고 X만 남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하이젠버그 픽처로 해가지고 말이야 X하고 P를 우리가 구해냈는데 드디어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영화는 그지? 멋있지? 그러면 이제 이게 하모니 오브레이트에서요. 이니셜 펑션을 알고 저 XT랑 PT를 알았으니까 이니셜 펑션만 알면은 X랑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서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홍석이가 아주 멋있는 질문을 했어요. 홍석이가 질문을 한 게 홍석아 한번 짤막하게 아주 썸머리해가지고 불러주니까 그대로 내필기. 하모니 오실레이터에서 하모니 오실레이터에서 이니셜 펑션이랑 이니셜 저초의 편집. 웨이브 펑션. 이니셜 웨이브 펑션 예. 이니셜 웨이브 펑션 하고 그다음에 그것만 알면은 시간에 알면? 따라 시간에 따라 그 위치하고 운동량을 다 알 수 있어요. 위치와 운동량을 안다. 이런 의미냐? 지금 홍석이가 이걸 물어봤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명환이가 말이지. 이게 지금 질문이 맞느냐 틀리느냐 아니 이게 뭐 질문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명환아, 카메라 들이대기. 예. 이게 지금 질문 자체가 맞냐? 아 이게 답이 이게 맞아? 맞는 얘기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가 물어봤거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냐 지금 우리가 한 게? 비슷하긴 한데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아 비슷하긴 한데 완전히 똑같진 않은데 뭐가 비슷하고 뭐가 완전히 똑같지 않냐? 초기 조건을 주면은 초기 조건을 주면 시간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다는 점은 비슷한데 그건 비슷한데 그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라고.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옆에 제호 옆인가? 기훈이? 기훈 이름이 뭐냐? 잘랐어요. 이제 양자까지. 기훈이 기훈이 이름이 있구나. 물리학과 2004 1283. 한 학기 거의 끝나가면서 또 등록이 안 됐는지 알고 말이야. 기훈아, 이게 맞니? 이게 근데 이게 명환이 얘기는 뭐였더라? 자, 다시 명환아 짧게. 네, 초기 조건을 주면 초기 조건을 주면 그러면 안다. 정확하게가 아니라 대충 안다. 지금 그러면 명환이는 대충 한다 그랬고 우리 기훈이는 말이야. 그러면 기훈이는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하겠냐? 기훈아? 시간에 따라 오퍼레이터를 하는 거 시간에 따라 오퍼레이터를
오퍼레이터를 기훈이가 지금 아주 멋있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지금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런 보람으로 내가 살리니까. 자, 기훈아, 그래서 시간에 따라 오퍼레이터는 이거 시간에 따라 오퍼레이터 변화를 알게 되니까 오퍼레이터 아는 거죠. 오퍼레이터 변화를 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우리 깊은 뜻을 다시 한번 보자. 이제 홍석이가 이제 자, 홍석아, 내가 얘기를 할 때 지금 무슨 픽처로 보겠다 그랬지? 하이젠버그 픽처로 본다 그랬지. 하이젠버그 픽처는 뭐야? 하이젠버그 픽처는 우리가 베이시스에 관계없이 이니셜 컨디션에 관계없이 그 이니셜보다는 오퍼레이터를 알자는 얘기 아니야. 오퍼레이터를 알면은 베이시스를 어떻게 잡든지 뭐 상관이 없이 오퍼레이터 가지고 세상을 기술하자는 거지 웨이브 펑션을 가지고 기술하자는 게 아니었거든. 근데 질문이 뭐냐면 질문이 이게 웨이브 펑션을 알면 세상을 다 아는 거냐? 지금 하이젠버그 픽처로 다시 간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슈레딩거 픽처로 다시 간 거야. 아이 깜짝이야. 슈레딩거 픽처로 가가지고 해석을 하자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슈레딩거로 안 가고 하이젠버그로 세상을 한번 기술을 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일단 질문이 웨이브 펑션 아니야 이거? 그 다음에 대충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게 우리 오퍼레이터야 지금. 뭐를 나누냐면 X가 뭐냐면 오퍼레이터고 P가 오퍼레이터예요. 오퍼레이터 시간이 지났을 때의 오퍼레이터를 처음에 오퍼레이터를 알았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오퍼레이터를 계산을 한 거지 웨이브 펑션 계산하고 익스펙테이션 계산하고 그런 거 전혀 아니야. 익스펙테이션 밸류를 우리가 구하고 싶으면 T에서의 익스펙테이션 밸류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저기에다가 푸사의 제로를 오퍼레이션을 해주면은 T에서의 익스펙테이션 밸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익스펙테이션 밸류도 아니고 오퍼레이터의 시간에 따른 오퍼레이터의 변화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응? 그치? 시간에 따른 오퍼레이터를 보고 하이젠버그로 본다 이게 하이젠버그. 그러니까 이게 기훈이 얘기가 맞아. 시간에 따라 오퍼레이터의 시간당 변화율을 아는 그러한 그거 아니냐. 그러한 얘기. 지나가고 시간에 따라 오퍼레이터의 변화를. 자, 질문 여기까지. 웃기지. 야. 오퍼레이터까지 배웠는데 오퍼레이터도 시간에 따라서 말이지 변하는 오퍼레이터예요. 아까 했잖아. 근데 AT 그런 게 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오퍼레이터 아니야. AT라는 거는 뭐냐면 A0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에 타임 에볼루션 오퍼레이터를 해가지고 양쪽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오퍼레이터의 타임 에볼루션은 양쪽에다 붙인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것이 시간에 따라서 오퍼레이터가 어떻게 변하는가 오퍼레이터의 변화를 알면 그거를 우리가 파악을 하면 그 다음에다가 뭐가 되는 거냐면 그 다음에다가 익스펙테이션 밸류를 구하려면은 이니셜 컨디션의 웨이브 펑션을 탁 넣어줘가지고 하면 된다. 이 오퍼레이터는 뭐냐면 이니셜 t equal 0이었을 때의 오퍼레이터고 x0는 뭐냐면은 포지션 오퍼레이터인데 t equal 0에서의 포지션 오퍼레이터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이 오퍼레이터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렇게 바뀐다. 그걸 우리가 계산해야 됩니다. 오늘 많이 속은 듯한 느낌이 들 거야. 오퍼레이터가 하늘로 올라가고 뭐 이러는데 말이지. 오퍼레이터가 시간에 대해서도 변하고 말이야. 오퍼레이터의 미분 방식을 구하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절대로 속은 게 아니야. 진짜 이거 우리가 여기를 좀 플렉시블하게 이렇게 가져가기 시작하면 오퍼레이터가 하늘에도 붙고 우리가 오퍼레이터는 자승하는 거는 오퍼레이터가 어디도 간다? 지하실로도 간다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1-dx분의 1 이런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게. 저거 어떻게 돼요? 저거는 1 플러스 ddx 2 팩토리얼분의 1에
이 팩토리얼 얘기 아니다. 그냥 1 플러스 TDX 더하기 D자수 DX자수 뚜두뚜두뚜두 그거다 이게야. 여기까지 질문.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자유롭게 막 기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다 보면 이거를 이제 자유롭게 막 기술을 하기 시작해요. 저거 자유롭게 기술하지 못하면 문제 못하지. 자, 그러면 기항에 나왔으니까 7장 들어가자. 7장. 7장이요. 숙제는 4장인데 7장이요. 여러분들이 말이야 옛날부터 이제 배우던 게 있어요. 요전에도 얘기했어. 뭐냐면 보존의 법칙이 있는데 무슨 보존의 법칙이 있느냐? 모멘텀 보존의 법칙이 있다. 앵귤러 모멘텀 보존의 법칙이 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이런 보존의 법칙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또 보존의 법칙 뭐 알고 있는 거 있는 거? 숙제량. 어? 숙제량이요. 이 보존의 법칙은 쉽게 깰 수 있는데 내가 조은지 교수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숙제량 갑자기 증가하는 법칙 뭐 왜냐하면 내공이 쌓일수록 문제를 빨리 푸니까 말이지. 응? 그러니까 이제 숙제가 이제 증가를 해야 되지. 익스포넨셜로 증가하면은 다 적응을 하니까 우리하고 증가를 시키든지 뭐. 또 무슨 뭐 보존의 법칙 알고 있는 거 있나? 전화 보존의 법칙도 있고 플럭스 보존의 법칙도 있고 많아. 전화는 진짜 보존이 되냐? 전화 보존이 되지? 일단 뭐 여러분들한테 전화라든지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얘기해주고, 내 질문이 뭐냐면 전화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 되는 게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거, 뭐 이런 얘기들. 그 속에 이제 깊은 물리학이 있는데 그 다음에 얘기하고, 우리가 이게 역학에서 모멘텀 보존의 법칙은 요전에도 얘기했듯이 모멘텀 보존의 법칙을 얘기를 할 때는 주로 뭐 충돌해서 모멘텀 보존의 법칙 얘기하고 그랬잖아. 한 놈이 있을 때는 모멘텀 보존의 법칙을 항상 성립하니, 한 놈이 있으면 모멘텀 보존의 법칙이 외부에서 힘이 작용을 하지 않으면 모멘텀 보존의 법칙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모멘텀 한 놈만 가지고 이제 해보자. 그러면은 모멘텀 보존의 법칙은 외력이 외부에서 힘이 작용을 하면은 모멘텀 보존의 법칙이 이제 두 놈이 부딪힐 때는 왜 모멘텀이 보존하지? 힘이 작용을 하는데 서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한 놈이 작용이면 한 놈이 반작용이고 뭐 이래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D에다가 DP 써놓고 P1 더하기 P2는 어떻게 되느냐면 두 개의 합이 이제 보존이 되더라고요. 앵귤러 모멘텀 보존의 법칙은 어떻게 증명을 했지? 보존 역학에서? 앵귤러 모멘텀 보존의 법칙은
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 중심력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심력이면 잉길라 모멘텀이 보존이 되더라. 중심력이면 앵길라 모멘텀이 보존이 돼. 중심력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런 뭐 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말이 태양에서 지구를 잡아다니는데 태양하고 지구를 잡아다니는데 그 힘은 뭐만의 함수냐면 거리만의 함수고 그 다음에 방향은 태양과 지구를 연결하는 그 방향으로 돼 있을 때 그때 앵귤라 모멘텀이 보존이 됐었어요. 진영아 그렇지? 질문은 진영이한테 가서 자 DLDT는 여기서 DPDT가 제로였잖아? DLDT는 진영아 제로가 그렇지 제로가 되지. 지금 그거를 증명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거부터 하면 안 되고 중간에 한두 개 좀 써가지고 자 왜 제로가 돼? DLDT는 알치고 우선 앵귤라 모멘텀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무슨 물리량이 나오지? 야 그냥 모멘텀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나와? 포스. 그냥 모멘텀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힘이 나오지. 앵귤라 모멘텀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토크가 나오잖아. 토크 나오는 거 금방 증명할 수 있지, 그지? 네. 그러면 토크인데 토크라는 거는 R 곱하기 F 아니야? F 아니야. 중심력은 뭐야? 중심력은 R만의 함수가 이렇게 되지? 뭐 이런 게 이제 제로가 되니까 앵귤라 모멘텀이 이제 보존이 되더라. 중심력인 경우에는 이제 앵귤라 모멘텀이 보존이 되는 거 우리 공부했었잖아, 그지? 힘이 만약에 중심력이 아니고 둘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 거리의 함수가 아니고 앵귤 세차도 들어가 방향도 찢어지고 뭐 그렇게 되면 말이야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이 안 돼요. 에너지는 어떻게 되지 이거?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냥 외웠어 우리가. 아직도 안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외웠어. 양자역학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한다 그랬지? 양자역학에서 로테이션에 대해 시메트리 할 때. 시메트리를 가지고서 설명을 한다 그랬어. 양자역학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양자역학에서는 시간에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대해 가지고 우주가 시메트릭하면 모멘텀이 보존이 되고 로테이션에 대해서 우주가 시메트릭하면 보존이 되고 시간에 대해서 우주가 시메트릭하면 에너지가 나오고 보존이 되고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죠. 시메트리를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접근을 하면서 고전역학에서처럼 이렇게 좀 뭐 이런 걸 하지 않고 시메트리라는 이 고차원을 가지고서 아니면 물리량이 있어가지고 물리량이 해밀토니안하고 컴퓨터 하면은 그 물리량은 존재해요. 물리량은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물리량이 있어서 해밀토니안하고 그 물리량이 항상 컴퓨터하는 양이면 보존이 된다 이게. 그 물리량 보존이 돼요. 이 숙제량은 컴퓨터하지 않아요. 그래서 숙제량은 보존이 안 돼요. 제가 보존이 안 되는 거를 한번 증명해 줄게. 숙제가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야 이 쿨러 포텐셜인 경우에 여러분들 이게 쿨러 포텐셜은 이게 센트럴 포스하고 똑같아요. R만의 함수로 돼 있으면 거기다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항상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R, 이 벡터 이게 나오니까
쿨롱 포텐셜은 이게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이 돼. 이거는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우리가 증명을 했어요. 그런데 양자역학으로 오면은 쿨롱 포텐셜을 넣었을 때 과연 앵귤러 모멘텀이 어떻게 보존이 되는가? 분명히 보존이 되는데 양자역학에서의 앵귤러 모멘텀하고 이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의 앵귤러 모멘텀이 이게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뭐가 비슷하냐? 센트럴 포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앵귤러 모멘텀 보존이 됐잖아. 양자역학에서도 그런 앵귤러 모멘텀 보존이. 근데 한쪽은 파티클을 가지고 세상을 기술하고 한쪽은 웨이브를 가지고 세상을 이제 기술을 한단 말이야. 그럼 기술하는 모양새가 다른데 나오는 결과가 똑같을 거냐? 그거 한번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한번 고민을 한번. 우리 뭐 여태까지 자꾸만 클래시컬하고 비교를 하는데 어떨 때는 비슷하고 어떨 때는 좀 다르고 비슷하고 다르고 그러면서 아 그래야지 너무 똑같으면은 양자역학 공부할 필요 없고 너무 다르면은 저 코레스판던스 그 아저씨가 이제 슬퍼할 거고 말이지. 어떤 경우에는 이게 비슷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좀 이제 다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클리어하게 머릿속으로 이제 들여보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앵귤러 모멘텀을 어떻게 이제 기술하는가 하는 거를 이제 보도록 하자. 양자역학에서 클래시컬 미케닉스하고 양자역학에서 그냥 모멘텀을 우리가 기술을 할 때도 이제 뭔가 달랐어요.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모멘텀이라는 거는 그냥 모멘텀인데 양자역학에서는 모멘텀이 뭐냐면은 뭐 이상한 오퍼레이터 이렇게 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멘텀을 기술하는데 모멘텀 오퍼레이터가 있어. 그러면 앵귤러 모멘텀도 분명히 앵귤러 모멘텀에 오퍼레이터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앵귤러 모멘텀에 관계되는 무슨 오퍼레이터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오퍼레이터는 뭐하고 커뮤니트 했으면 좋을까? 우리가 뭐 고전을 이렇게 자꾸만 고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양자역학을 기술을 하고 싶단 말이야. 여태까지 이 세계에서 생겨났던 그 일들을 깡그리 다 버리고 그렇게 세상을 가지 않을 거야. 세상을 기술하는데 작은 세계로 기술이 될 때 작은 세계로 기술이 되는 그 세계에서의 그 물리학을 우리가 큰 세계로 옮기고 큰 세계에 있는 거를 작은 세계로 가면 중간에 분명히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러면 저 동네에서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이 되는데 이쪽에서도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이 될 것 같은데 저 동네하고 이 동네는 뭐냐면 하나는 그냥 물리학이고 하나는 오퍼레이터로 기술이 되는 건데 모멘텀도 오퍼레이터였고 그럼 앵귤러 모멘텀도 분명히 무슨 오퍼레이터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그 앵귤러 모멘텀의 오퍼레이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자, 우리가 앵귤러 모멘텀의 오퍼레이터를 두 개를 이제 정의할 거예요. 왜 이렇게 정의하는가는 조금 가다 보면 아주 클리어해져 명확해요. 앵귤러 모멘텀의 오퍼레이터는 우리가 두 가지 종류의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자, 이 오퍼레이터를 보면 이 오퍼레이터는 말이야 이런 포텐셜인 경우에 이 오퍼레이터는 해밀토니안하고 컴퓨터예요. 그리고 이 오퍼레이터는 해밀토니안하고 컴퓨터하고 그 다음에 이 오퍼레이터는 이거하고 컴퓨터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세 가지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세상을 기술을 하려고 해요. 그 세 가지 오퍼레이터는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하고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의 자승하고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 GLG라는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다. 아직 L이라는 거,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 뭐라는 거 우리가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소개할 거예요. L 자승의 의미가 뭐냐? LG의 의미가 뭐냐? 적어도 우리는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는 잘 알고 있는 오퍼레이터. 자, 그러면 이런 거를 기술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목적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면 이쪽으로 가는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은 뭐냐면
포텐셜이 이렇게 뭐 쿨럼 포텐셜이라든지 이런 포텐셜, R만의 함수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러한 세계에서 지금 자연을 기술하고 싶거든.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너저분하게 깔려 있는 포텐셜이 저 모양으로 된 포텐셜이니까. 너저분한 게 아니라 아름답게 깔려 있는 포텐셜. 이 내가 미안한데 이게 R분의 1 포텐셜 이거 진짜 아름다운 포텐셜이야. 나는 이게 그냥 다 냈어 이게. 이게 R분의 1 포텐셜 여러분들 그 전자기학 책을 보면 R분의 1 포텐셜이 과연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 R분의 1 포텐셜 중에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력이야. 중력이 R분의 1 포텐셜이 그냥 아름다워. 진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이게 어디까지 성립이 되니? 지금 알고 있는 한 그냥 태양과 지구도 그 먼 거리를 R분의 1 포텐셜이 지금 R분의 1 포텐셜이 태양과 지구도 R분의 1 그 먼 거리를 R분의 1 포텐셜이 R분의 1 포텐셜이 성립이 되면 뭐가 성립이 되니? R분의 1 포텐셜이 성립이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일렉트릭 필드가 있으면은 아비트라리하게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플락스를 다 더하면은 아비트라리한테 더하면은 다 항상 똑같이 나오지. 그게 R분의 1 포텐셜이야. 기가 막힌 포텐셜이야. 그보다 조금 작으면은 말이야. 작으면은 저 우주 저쪽으로 가가지고 넓게 잡아가지고 쫙 해버리면 0으로 가지, 그지? 가까이 하면은 무진장 커지고. 근데 그게 그렇게 성립하는 게 진짜 아름다운 거거든. 이게 그래서 R분의 1 포텐셜은 롱 레인지 포텐셜이야. 롱 레인지 포텐셜이야. 우주 저쪽까지 가는데도 그냥 꿋꿋이 살아남아가지고. 쿨러 포텐셜도 우주까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추측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실험을 해보면 실험은 거기까지 못 해봤어. 왜냐면 다 중성이니까. 그런데 그럼 왜 R분의 1로 그렇게 되느냐? 이유는 있어. 포톤의 매스가 제로가 되기 때문이야, 사실. 매스가 제로가 되면 힘을 매개를 하면 저기하고 여기 사이에 뭔가 끈이 있으니까 이걸 잡아다니는 거 뭐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매개해주는 무슨 파티클이 있을 거고, 그놈이 뭐냐면 그놈 매스가 0이기 때문이야. 그게 매스가 0이 아니면은 엄청나게 빨리 죽어버린단 말이야. 예를 들어가지고 핵력 같은 거를 보면 그거를 매스를 주는 중간자 같은 게 매스가 있으니까 그냥 유화 포텐셜로 그냥 팍 죽잖아, 그지? 유화 포텐셜 뭔지 알잖아, 그지? 몰라? 세상에 뭐 쿨롱 포텐셜밖에 모른다 이거지. 아니, 그래비테이션 압축, 중력이고. 유화 포텐셜 같은 거 보면 R분의 익스포넨셜의 람다 R이 그게 다시 더 들어가가지고 그동네. 왜냐하면 매스가 있는 놈들을 교환할 때는 이제 그렇게 돼요. 자,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부터 하는 거는 뭐냐면 R만의 함수로 되어 있는 그 세기를 지금 기술을 하겠다. 그러면 R만의 함수로 되는 세기를 기술을 할 때는 X, Y, G를 가지고 기술하는 거다. R, 세타, Y를 가지고 세상을 기술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진다. 그렇잖아. R분의 1. 자, R분의 1 포텐셜 쓰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써놓고 이거 쓰는 거 세상에 얼마나 어렵냐, 이게. 응? 우선 변수가 몇 개야? 3개. 변수가 3개인데 이게 그냥 3개도 아니야. 막 자승을 시켜가지고 더해가지고 루트 씌우고 그거를 바닥에다 깔고 이런 거 가지고서 우리가 세상을 기술하는 거는 앵귤라 모멘텀을 기술을 하는데 이거 XYG를 가지고 세상을 기술하면은 세상은 너무나 복잡해서 살맛이 안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이스 이거 바꿔가지고 이거를 바꿔가지고 R 세타 파이로 이거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스페리컬 코디네이터를 가지고서 세상을 기술하는 방법을 배워요. 자, 다음 시간은 내일이에요. 내일 저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